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1년 9월 7일 화요일입니다. 유승민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유승민이 윤석열 전 총장을 제일 많이 아주 혹독하게 비판하는 사람입니다. 이분하고 홍준표하고 두 분이서 가장 강하게 강도 높게 비판을 하는데, 그 중에서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가장 강도 높게 밖에 있을 때부터, 밖에 이 국민의힘에 들어오지 않을 때부터 무슨 원한이 졌는지, 윤석열만 꺾으면 지가 대통령이 되는 듯이 그냥 윤석열을 붙잡고 그냥 비판해 댔습니다. 안 들어오냐, 경선버스 출발하는데 하는 이준석하고 둘이서, 이준석은 둘이 키즈입니다. 이 유승민의 키즈입니다. 다 그 내면으로 다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같은 피가. 이 탄핵의 강을 넘은 사람들, 소위 탄핵의 강을 넘자 아직 안 넘었어. 국민들은요, 그 탄핵의 강을 이해를 하지 않습니다. 왜? 탄핵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죠. 네, 당연히 부당하죠. 그 탄핵을 시킨 세력을 이 국민들이 감히 어떻게 잊어버리겠습니까? 오늘날의 그 탄핵으로 인해서 자기들은 야욕을 갖고 탄핵을 시켰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국가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 문정권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탄핵으로 인하여 촛불 집회가 연동되고, 촛불 집회는 민노총이 이 정권의 핵심 축들이 나서서 또 촛불 집회를 이어가고, 거기에 참여했던 순수한 국민들은 모르고 순수하게 했지만 거기에는 주동한 때가 민주노총이라는 그 좌파 노총 단체 아닙니까? 자, 이런 불행을, 국가적 불행을 가져온 오늘날의 이런 대한민국, 이렇게 되게 된 이것이 근 원인을 이렇게 쭉 따져가면은 바로 이자 유승민에게 수렴됩니다. 유승민, 또 국회의원은 아니었지만 이준석, 바른정당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나머지 비박계들이 간 분들은, 그분들은 바른정당하고 관계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그래서 다 왔죠. 그분들이 진작 들어왔고 다시 그 당으로 들어왔고, 이 유승민은 바른정당 갔다가 그 다음에 바른미래당 갔다가 그들의 정치적 목표를 향해서 대통령 돼보려고 했겠죠. 갔다가 다시 안 되니까 다시 자기가 부셨던 당으로 어떻게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정치 공작적 두뇌, 회귀하는 두뇌는 가히 천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악을 했습니다. 자기 키즈가 당을 장악했지 않습니까? 역선택을 했든 어쨌든 하여튼 다 장악당했습니다. 저는 유승민을 개인적으로 볼 때 그를 좌파로 보지 우파로 보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좌파 정책을 국회에서 원내대표 연설할 때 처음 꺼냈기 때문입니다. 그걸 보면서 그는 과연 우파인가? 또 아문법을 통과시킨 사람 아닙니까? 네. 하여튼 저는 그분을 볼 때 그냥 곱게 보지 않습니다. 왜 곱게 보지 않느냐? 우선 자기 당을 치고 나가면서 자기가 모셨던 비서실장인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그것도 반대당하고 샬라샬라 뒤에서 해가지고 탄핵을 시켰던 주동자이기 때문에. 근데 이 유승민에 대해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데일리안이라는 인터넷 신문에 난 기사인데요. 아무리 그렇게 노력하고 또 키즈가 이 당대표를 했지만, 이준석이 했지만, 노력해도 아무리 도와주고 서로 이렇게 해도 바람타기가 쉽지 않네 라는 그런 제하의 글이 나왔습니다. 유승민이 반전 동력을 아무리 고심 중에 했지만 잘 안 된다 이거죠. 예, 홍준표는 약진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자기는 요지부동이다 이거죠. 예, 이 구도가 이 고착되면 이제 반전이 어려워서 위기감이 된다. 예. 차마 10년 공부 나무함이 타불이 된다. 이런 얘기겠죠. 토론 정책에는 자신감이 있는데 자기만큼 말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윤석열 총장한테 토론 나와라, 토론 나와라. 최재형, 윤석열 총장에게 토론하자고 난리들이죠. 원래가 이 토론을 하면 토론하면은 그들은 아마 토론의 귀재들로 착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귀재들은 맞습니다. 정치를 그렇게 했는데 상대방의 그것을 잡아서 들고 치는 맷집들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윤석열을 잘못 본 겁니다. 윤석열은 정도로 토론을 갖다가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도로 대받아치기 시작하면 윤석열 만만치 않은 상대라는 것을 이 유승민은 잘 모르나 봅니다. 근데 유승민 전 의원 지지율이 말이죠. 이 소위 말해서 이 야권 속에서도 3위권에서 좀처럼 치고 나가지 못합니다. 4위 됐다가 3위 됐다가 4위 됐다가 치질 못하고 나가죠. 선거전 초기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1강 구도에서 홍준표 의원과 이중을 형성했는데 이 홍 의원이 좀 뚜렷한 상승세가 나타날수록 이제는 2강 1중의 1중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어저께 그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여기는 좀 다소 친정부적이라는 성향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 여론사회연구소 KSOI인데 이 교통방송 의뢰로 뭐 그렇다고 들었는데 친정부 성향이 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성향, 대표이사가 그렇지 않나라는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 아닌가라고들 생각하고 있지만 뭐 그 사실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KSOI가 교통방송 의뢰로 지난 3, 4일간의 조사를 해가지고 공개한 범보스콘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 따르면은 유승민은 10.1%를 얻어서 윤 전 총장 28.2%보다 거의 하프 게임 정도가 아니고 상당히 처져 있습니다. 이 홍준표 의원은 26.3%에서 3위를 기록했습니다. 해당 여론조사는 95% 신뢰 수준의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관위에 물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자릿수 지지율하고 3위권에 들어갔다는 것이 얼핏 보면 좋은 결과지만은 문제는 해당 순위가 고착화, 딱 굳어지는 데 있다는 겁니다. 어차피 대선 후보 1인을 선출하는 경선에서 1위가 아니면 후발 순위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뭐 2등이나 3등이나 꽁지나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유 전 의원은 그간 자신했던 이른바 중수청이 뭐냐면 검찰 그게 아니고 중도층하고 수도권하고 청년층에서 자기가 따잡을 거라고 하고 이제 청년층은 이제 이준석이가 맡아서 다 할 것이고 과거에도 선거할 때 오른쪽에서 항상 있고 안내도 하고 뭐 졸졸 따라다녔으니까 그거야 뭐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지지율에서 고전을 면쳐 중도층도 아닙니다. 지금 수도권도 아닙니다. 청년층도 아닙니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KSOI 조사를 비롯해서 최근에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추세를 보면 유승민은 세 지지층에서 모두 윤 전 총장하고 홍 의원의 양강구도에 밀려가지고 좀처럼 힘이 투영이 안 됩니다. 그렇게 윤석열 총장을 잡아먹었듯이 불을 켰지만 정말 잔인무도할 정도로 공격을 해댔지만 그러나 윤석열 총장은 끄떡없습니다. 거기다가 자기는 그냥 고착화된다. 3등, 4등으로 고착화되고 있다. 참 안 됐습니다. 이 정치라는 걸 왜냐하면 국민들이 벌써 유승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는 그 좌표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조차 들 정도니 말이죠. 한 유 전 의원 측 캠프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세를 등에 업은 홍 의원의 약진을 어느 정도 예상한 바는 있지만 무야홍으로 요약되는 젊은 층에서의 홍준표 바람을 예상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 이러면서 청년층과 보다 더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청년층도 눈길을 유승민에게는 안 준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다음을 쉽게 기약할 수 없는 벼랑 끝 상황에서 자신의 뜻 지지층의 지지가 예상만도 못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키즈인 이준석이가 당대표가 됐는데 같이 또 함께한 바른정당 출신 하태경과 함께 같이 합력을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 이게 바로 민심입니다. 바로 국민들은 탄핵의 주동자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실제 유 전 의원으로서는 어떻게든 반등의 길을 찾아내는 것이 이제 최우선 과제인데 경선 판도가 유 전 의원이 포함된 상강구도가 아닌 양강구도로 굳어질 경우에 만약에 지금은 1강입니다. 1강, 1중 뭐 이런 상황인데 지금 홍준표가 지금 치고 올라오는 뭐 이런 경향이 가끔 이렇게 여론조사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은 강고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최종 후보 선출까지는 불과 2달 남은 상황에서 뒤집기 한 판을 노리기는 이제 유승민으로서는 더더욱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그 주변을 맴돌고 있지 않냐 하는 것이 유승민을 보는 시각입니다. 저는 이미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율 명지대 정치학 외교학과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일리안과 통화해서 벌써 더불어민주당처럼 국민의힘 대선 판도에 양강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유 전 의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율이 나와야 구체적인 반등 계기를 찾을 텐데 현재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 쉬워 보이지 않는다. 쉬워 보지 않는 상황이다. 이미 딱 예견을 했습니다. 단 아직 구체적인 경선 일정이 스타트를 끊지 않았으니까 현재 지지율에는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는 긍정론도 존재하지 않는 바는 아닙니다. 유 전 의원에게는 또 강점이 있다는 겁니다. 평가받는 후보자 간의 토론이라든가 정견 발표 행사를 통해서 경제 전문가로서 자질을 충분히 드러낸다면 역전의 여지도 있긴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 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 전 총장과 홍 의원의 강세가 두드러질수록 이들을 향한 여권의 공세하고 의혹적인 더욱더 집중될 거고 또 정치 공작이 또 난무하지 않게 시즌2, 시즌3가 또 나올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마저 지금 많이 듭니다. 지금 벌써 시즌2가 지금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벌써 김대엽이라는 얘기들이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김대엽 건이 나오지 않나. 그러나 현명한 국민들이 이런 바로 정치 공작이라는 것을 분별하고 변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그 시각을 국민들이 지니고 확고해야 된다. 바로 이런 점입니다. 유 전 의원이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중도로 대변되는 자신의 핵심 지지층을 유지해야 될 텐데 기존 보수 핵심 지지층의 마음까지 잡을 수 있는 폭넓은 메시지를 꾸준히 생산하면 되겠지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될까? 할 수 있을까? 그런 타이밍이 올까? 의문보를 많이 찍어댑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유력한 사람으로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단일화를 해야 되고 결국 우리는 이뤄냅니다. 자, 내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튼튼한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는 국가안보, 이 대한민국의 그 태양,
그 태양은 내일 새벽 다시 분명히 떠오릅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